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채인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다시 반도체 랠리가 힘을 내면서 지금 당장 눈여겨보셔야 할 종목을 하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바로 YC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단발성이 아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YC의 흐름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브리핑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청을 하시기 전에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나올 반도체 업황 이슈를 항상 가장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해두셔서 앞으로도 놓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YC는 한마디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동시에 문을 두드리는 검사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내년에 YC가 회사 역사상 최대 매출을 찍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형 장비 공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또 아직도 열려있는 SK 하이닉스의 신규 벤더 자리입니다. 먼저 삼성 쪽부터 살펴볼게요. YC는 이미 삼성전자 HBM용 웨이퍼 검사 장비, 모델명으로는 MT8311이라는 장비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한번 체결을 했고요. 올해 4월에도 500억 원이 넘는 추가 계약을 새로 발표를 했죠. 이 장비 한 대 가격이 20억 원 후반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미 약 60대 정도가 나갔고, 내년에는 평택 P4, P1 라인에만 70대 수준이 거의 확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YC는 SK 하이닉스 청주 M15X 공장에 들어갈 HBM4용 버닌 테스터를 이미 전달을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품질 인증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고 나옵니다. 시험 결과는 이번 달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자, 이 해당 재료 또한 한 번 더 강한 주가 상승을 이끌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발표 타이밍도 정말 절묘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HBM4 양산 시점이 내년 2월로 잡혀 있어서 이 퀄 테스트만 통과를 하면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본계약과 납품까지 한꺼번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HBM4용 버닌 테스터를 총 150대에서 200대 정도 발주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물량을 두세 개 업체 정도가 나눠 가져가는 구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현재 경쟁 구도를 보면 유니테스트, DY, YC 이 세 곳이 3파전으로 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YC가 SK 하이닉스의 첫 벤더로 진입을 할 경우에 약 50대, 1,000억 원 안팎의 신규 매출이 한꺼번에 발생을 할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YC는 이미 공급이 확정된 삼성전자 HBM 검사 장비에 더해서 SK 하이닉스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는 그림이 돼서요. 단순히 수주 하나 더 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와 매출 레벨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계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보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정책 모멘텀인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장비 공급 이슈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정보 정책과도 타이밍이 또 맞물리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 보시면 금융당국이 코스닥을 1000스닥, 즉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까지 키우기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원래 코스닥은 미국판 나스닥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코스피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투자자한테는 점점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책 초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상장 문턱 조정, 세제 혜택 강화, 또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기금과 같은 큰손 자금까지 코스닥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정책이 검토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실제로 이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친 코스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수급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겠죠.
그리고 YC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지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코스닥이 오르면 YC도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만큼 YC 주가가 오랜 기간 부진했던 이유는요. 기업 밸류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주식시장의 환경 문제였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또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AI 랠리도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클 버리 얘기를 조금만 짚어볼게요. 마이클 버리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면서 이름을 알린 굉장히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그때와의 차이점이 있죠. AI 거품을 강하게 경고하는 글을 올린 뒤에 이 마이클 버리는 무려 연 구독료가 50만 원이 넘는 리딩방을 홍보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정말 시장을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포를 이용해서 자기 장사를 하려는 건지 의심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도 주식 영상 보시면서 이게 정말 순수하게 정보 전달을 위한 채널인지 아니면 자기들의 이 유료 리딩방을 홍보하는 장사꾼인지 헷갈리실 때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하고 장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지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얻는 이익이 뭘까 이걸 항상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시장이 흔들리는 걸 원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마이클 버리는 투자자 앞에 공매도라는 키워드가 붙습니다. 결국 시장이 불안해지고 가격이 흔들릴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자기 리딩방까지 이렇게 대놓고 홍보를 하니까 이건 의도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버리가 말하는 것처럼 AI가 완전히 허상이라면 실제 실적과 설비 투자는 이미 꺾이기 시작을 했어야 정상인데요. 지금 글로벌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반도체 생산 능력 또 설비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AI가 촉발한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이 2030년까지 연평균 약 8.6%씩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테스트 장비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많은 얘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 AI 랠리 재개, 또 마지막으로 새로운 장비 수주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YC의 엄청난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주가 상승이 단발성이 아니라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는 있어도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한 번씩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